저희 이제 2022년 3월 전통활쏘기 연구회 원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공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그 발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음소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라도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하면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뭐 바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화랑정의 양희선 접장님이십니다. 발표 주제는 활터 풍속이 변하고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양희선 접장님 모셔서 저희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선 접장님. 예, 반갑습니다. 3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활동 풍속이 변하고 있다.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 순서입니다. 서문하고 그다음에 현실 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향후 방향 설정하고 마무리 순서입니다. 예, 다음 서문입니다. 활터의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활쏘기가 생활체육과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역할이 확대되고, 이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활풍속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24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활토관리 주체가 활도 10군데 중 한 8곳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2016년에 생활체육과 활쏘기가 통합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자체 체육회가 일반 그 체육 종목 기준으로 같이 활쏘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향후에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튜브 활성화 이런 거로 되다 보니 젊은 층 대상에서 흥미적 활쏘기가 많이 이제 유튜브로 또 돕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대중화에 일부 기여도 하지만은 그런 유튜브에는 그런 뭐 활쏘기 문화재라든가 활풍속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뭐 대한체육회 지원을 받는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활토의 관리 주체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는 문화재의 활쏘기보다는 스포츠 활쏘기를 장려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이제 아마 감안을 해서 2020년 무형문화재로 활쏘기가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문화재청은 이제 문화재로 활쏘기로 관리를 하고, 또 산하 대한체육회 밑에 대한공동협회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스포츠로서 활쏘기를 또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이 활쏘기가 문화재냐 스포츠냐, 이런 뭐 정체성적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활쏘기를 스포츠로 즐기면서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자,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재를 또 의식하죠. 뭐 완전히 활쏘기를 하는 의식화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현실 진단입니다. 우선 이제 무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청이나 국공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제 사회 관덕을 추구하고 얘를 앞세워서 활쏘기를 하면 풍요를 즐겼죠. 활쏘기가 높은 덕을 보이는 거다. 양반들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이제 계량궁이 나오면서 이제 활 대중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가 우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활문화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 지정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럼 활속에 어떤 가치가 무형문화재인가? 보니까 무형문화재 정의를 봤더니 형태를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고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포츠 활성화는 문화 가치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 그렇죠. 문화재 측면에서 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 가치를 유지시키는 이제 중요한 수단이 되고 또 스포츠가 목적이 되면 문화재 가치가 하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문화재청 봅니다. 문화청은 그 활쏘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제 큰 업적을 남겼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만 뭐 시대의 흐름에 맡겨두고 뭐 크게 문화를 가꾸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 대학생들 가르치는 대학생 국궁교실이나 그다음 지방의 문화원에다 그래서 활쏘기 이런 체험 행사를 신청을 하면 허락해주는 예산 지원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국궁계 내부를 보면은 대한궁도협회 확인을 해봤더니 전국에 한 760명 정도의 명궁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가궁과 죽시로 활문화 전통을 좀 이어가고 또 활터의 중심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활량들에게 예와 인격 시험을 중시하는 그 활문화에 대한 모범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가 활터의 이제 활풍속의 위기를 막고는 그런 문제의식 공유를 하는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활쏘기가 활터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대부분 활터 소유권과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대가 되고 또 산하단체, 도시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탁해서 활터를 관리하죠. 또 산하단체는 계약직 직원이 이제 공도교실 등 운영을 합니다. 일부 활터를 보면 이제 지자체가 활터시설 사용권 지자체하고 계약을 하고 제한적으로 활터를 사용을 하는 사용권을 주는 그런 사정해 주는 주기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방에서는 공공체육실 부지의 활터가 공설운동장 부근의 활터가 설치가 되고 운영은 활터 조직이 위탁해서 지방에서는 자율성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점도 많죠. 운영에 부담을 주는 시설 관리나 전기료 등 요거는 좀 걱정을 덜 해도 되고 반면에 대도시에는 활터일수록 보면 자율성이 적고 지방을 갈수록 자율성이 커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소통 능력에 따라서 지자체와 이제 활터 관계입니다. 이 자율권 차이가 크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서. 일부 활터는 자율권을 얻는 대신에 시설 관리와 전기료 등을 부담을 하더라고요. 영광 유일전 같은 경우입니다. 또 생활체육과 통합된 후에 지자체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는데 거기 받으려면은 활터 내 동호회를 여러 개 딱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요청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네, 다음. 지자체나 주민들이 활쏘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인기 종목이죠. 우리가 올림픽 종목도 아니고 또 연령평균연령도 높은 편이고 소통 능력도 좀 떨어지고 큰 시설과 넓은 면적에 비해서 사용하는 인원은 소수입니다. 어떤 활터는 이제 사고도 감소하고 고령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활터는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일도 생깁니다. 또 지자체는 또 민원에 취약하죠. 활터 내분이나 지역사회 민원 생기면 활터 자율권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활터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면 다양한 형태로 활도의 그 소유권이나 관리, 운영권, 사용권 등의 활동마다 각각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조사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비교적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이제 지자체가 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관리 주체가 아닌 것이죠. 뭐 천변에 있는 거나 학교나 공부대, 기업 복지시설, 뭐 교육용, 뭐 상업용, 개인용 이런 것들이죠. 네, 다음. 지자체와 활터의 관계 유지는 어떤 원활한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좌우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지방의 의원 등 아주 유력 인사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활터 간섭을 못합니다. 활터가 자율적으로 활터 풍습도 유지를 하며 활문화 유지하며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정재선 의원님 같은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소속의 이제 사범의 또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 이제 그 국공교실 등 운영하면서 신사들의 교육도 담당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지자체와 각각 의뢰 관계가 있고 신분상 활동 풍속을 주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역할이 그런 문화재로서 역할을 지키는 데는 제한적입니다. 지자체 관계자가 이제 활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활동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활터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도 하죠. 다음에 이제 활터와 지자체가 소통하면서 공감대만 넓혀 나가게 되면 지자체에다 활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봤습니다. 시설 사회권 문제도 뭐 의견 개진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가 고용하는 사범 채용에 대해서도 뭐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활터에서 관리할 이제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놔두면은 사법이나 활문화 개성, 그다음에 기존 활토하고 연결 역할을 끊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기존 활토가 그 사범에 개입을 이제 관여를 할 수 있으면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바로 활토하고 연결이 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다음. 이런 이제 크게 봐서 그런 역할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활터에 나타나고 이제 현상들이 보입니다. 지자체가 이제 1995년도부터 시작돼서 약 한 26년, 생활체육이 2016년 통합되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활대중야에는 역할을 또 했지만 활풍속에 관심이 저조하고 흥미 위주의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명칭 변화를 보면 뭐 우리는 활터정, 황학정, 석호정, 뭐 안양정, 정을 붙이는데 그 사람들은 보면 국궁장, 궁도장, 활도 조직을 이제 국궁 동호회, 궁도 동호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활쏘기를 뭐 또 활쏘기 동호회를 가지고 아처리 클럽, 그다음 TAC, 트레디셔널 아처리 클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는 뭐 풋볼 클럽처럼 수원 FC, 그럼 수원 AC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투는 동호회 회장이 되고 우리가 모르게 하면 접장이 될 때 무를 주는데 무는 사라지고 요새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설 때 발지동을 우리는 철칙까지 배웠는데 그러는 걸 모르는 신사가 구사와 함께 4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의량이 바탕에 있는 설례후공, 의량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한 그런 마음이 되고 덕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칼량의 덕목이나 활도 풍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활문화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는
거의 방임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의 활터의 관리 주체나 운영의 자율성 이런 것은 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건 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시대가 바뀌는 걸 이제 다들 모르는 건 아닐 텐데 현재는 거의 방임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거를 이제 국공신문에서 이런 문제를 좀 그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공도협회 등록 기준 활터 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체육시설 기준이 활터 있죠. 이 문체부 체육시설은 관리 주체가 지자체죠. 지자체 산하기관에 이제 활터나 협회 위탁을 해서 이제 활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2006년도 문체부 체육시설 기준에서 2006년도 보면은 관리수가 지자체인 게 보면은 우리가 186개 활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2006년도 대한공도협회 등록 기준을 보면 2006년도에 보면은 339개 점이 이렇게 공도협회 339개 중에 186개가 지자체가 관리 주체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2019년도에 보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그 지자체 관리 주체가 문체부 체육시설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 보면은 280개인가요? 네, 거의 돼 있는데 보면은 대한공도협회 보서는 380개가 넘죠. 그래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관리 주체가 지자체인 그런 활동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런 이제 보면은 그 전체 우리가 큰 흐름의 변화는 이 표를 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그 뭐 소유권이라든가 운영권, 자율성 뭐 이런 그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예, 다음. 이 활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제 우리가 개방정이라고 부르는데 개방정 실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에 작년 11월 우리 성주영 선생님 발표를 한 시설관리공단 소위의 활터의 현실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하고 일부 그 지방에 있는 남양주에 있는 청마정 이런 그런 실태도 되게 좀 포함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또 여러 개 있죠. 워낙 쿨하게 저렴한 이용을 내고 섭사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시설 규모가 크고 현대화돼 있고 뭐 시설이나 이런데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시설 관리나 이런 것도 부담이 줄어들어요. 지자체가 다 관리하기 때문에 또 지자체 주관으로 해서 국공교실 등 활수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활수기 보급에 노력하죠. 그리고 지자체 체육회는 동호회를 육성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일반 대상 활수기 체험 등 활수기를 장려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관심이 필요한 점들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앞에서 살펴봤지만 할문화 이해도가 낮은 지자체가 막 설계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죠. 지자체장은 뭐 업적을 중시해서 이용보다는 예영상 규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통성과 활풍속에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면 명칭도 변하고 새로운 용어도 생겨나고 지자체가 관심 정도에 따라서 활터에 이제 자율성의 차이도 많이 나옵니다. 또 습사 시간도 제한이 많죠. 젊은 직장인들이 야사나 새벽 시간에 연육위원 등의 운영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제한이 많습니다. 시설 운영자는 이제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쏘기에 뭐
다른 백일장이라든가 다른 행사도 추진을 합니다. 또 신사와 구사들 사이에 화합이 어렵고 또 체육회는 동호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육성을 추진하고 있죠. 또 활쏘기 그 교육 커리큘럼이 그 이제 지도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많이 운영되더라고요. 보편적인 그런 사법이 아니고. 또 거기에 개방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 보면 유튜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법 지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활쏘기 풍습이나 예절 등의 문화재로서의 접촉 기회는 상당히 부족한 걸 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현실 진단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활동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검토하는 거는 그 김제홍심정의 박근 교수님이나 우리 회장님이신 김상일 회장님, 그다음에 한국문화재재단 이런 분들의 자문도 매좀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 검토 배경은 활쏘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문화재 관련법 보고를 받지 못하고 공유재산 문부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쏘기를 문화재 관리법 적용을 받자. 그래서 문화도 보존하고 온 국민이 스포츠로 육성 방안을 할 수 있는 육성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 관련법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진흥법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활터가 지방자치제 기부채나 또는 지자체가 직접 활터를 건립하다 보니 이제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활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가지 방법으로 활터를 관리하죠. 생활체육을 이제 한 종목으로 취급해서 클럽을 수하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축구나 야구, 배드민턴 그런 스포츠 종목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활터에서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클럽을 5개 이상 만들어, 어떤 곳에서는 8개 이상 만들어라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만들어서 내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 그래 하니까 활쏘기 종목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활도 사용권의 이런 운영권의 이런 입찰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한번 입찰되면 5년 있다가 하고 또 부득이 하면 이제 한번 일이 연장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입찰 비용, 재정 비용이 원칙적으로는 제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권이 만약 낙찰받은 데가 달라지면 운영권이나 사용권의 연속성이 결여가 되죠. 네, 다음. 그래서 이제 법률 검토를 이제 몇 가지를 해봤더니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를 해보니까 전통무예진흥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봐도 활쏘기가 문화재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에는 활쏘기도 전통무예 적용 대상이 되고 전통무예진흥법 5조에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 내용을 법률 자문을 좀 거쳐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전통무예 진흥법이나 문화재보호 등 이런 상위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제 활동 운영비 지원을 받고 활동 시설 및 사용 관리는 문화재보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전수 교육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지정을 질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은 받되
간섭을 안 받겠다. 어떤 뭐 그런 좀 욕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향후 방향 설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활 쏘는 사람들이 활쏘기 전통 개성에 대해서 자긍심이 좀 필요로 같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가운데 우리가 활을 선택한 것은 활의 역사성과 사회성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의 역사성과 사회성에 대한 문화적 소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잊혀져가는 역사 속에 선사들과 선조들의 얘기, 화살의 진화 과정, 활 속의 풍습과 유적, 활도 운영 조직의 변천, 이런 사계의 얘기죠. 왜 국내가 군술보다 후선하는지, 활량의 품격이라든가, 우리가 사라져가는 편사 문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법 등 이런 것이 문화적 소양인데, 이런 문화적 소양은 이제 공부를 통해 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국군계 명군 중심들이 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대 섬에서 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활 배우는 길은 말 그대로 자기 완성의 길이죠. 활솜씨가 뛰어난 명군이라고 해도 모두 인격적으로 훌륭한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자긍심을 키우는 일은 기반 조성 전통 활속에 대한 우리가 어떤 연구나 또 보존 활동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활속의 풍속을 잘 보존하고 있는 그 오래된 활터나 유적, 이 문화 가치를 참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오래된 활터 많죠. 강경도 유점, 전주 천양점, 저 아래 그 열무점, 이런 오래된 활터가 있고 유적들 많죠. 우리가 정자만 남아있는 활터만 봐도 제주 관덕정, 관역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정읍의 고부 군자점, 그 아름다운 정자만 있고 활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 남한산성에 있는 그 이위점, 그 다음 경기도 그 양평에 있는 택승정, 이런 정자들은 활터 정자들은 남아 있는데 활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신을 계승받아서 이런 것을 복원을 하고 그런 널리 알리고 이런 가치를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방구대 어느 문화유적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은 이제 문화재로서 활문화 보존과 스포츠로서 국공 육성을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두 개 업무는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죠.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문화재 보존의 활성화,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는 이제 스포츠 공부 육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는 하나인데 중앙정부에서 문화재, 스포츠 두 개의 흐름이 협조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체성 혼란 이야기도 결론에 가서는 이제 활문화가 위기를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와 문화재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잘 합쳐지면 엄청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활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쏘기를 즐기면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활기에 나르는 하기에 따라서. 예. 네 번째, 활터가 문화재 관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자체 조례 제정을 좀 추진을 하고 직접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문화재 관련법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법률 검토 결과를 봤지만 이거는 이제 추진하는 추진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활문화 보존에 대한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 활토 관련 법률 지식과 다양한 활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또한 대정부 활동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 이런 업무 능력을 갖춘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일개 활터가 추진할 수 없고 한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일에 부딪혀 보신 우리 연구 회장님, 현실적으로 시군구가 지자체 군도 협회장이 그 지자체하고 협상을 거쳐서 일이 이루어지기가 가장 현실적인 부딪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네, 마무리입니다. 할티 관리 주체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공유시설관리법, 그다음 지역계 기준에 따라 관리, 이런 그 시제 추대에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갑오 경장이나 그때 문과시험 폐지되고 일제체에서 활문화가 변질이 되고 6.25로 인해서 활동가 다 폐허가 됐다가 다시 이제 우리 일어나고 그런 큰 변화를 겪었는데 지금도 현재 그런 풍속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는데 또 그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그 시대적 요인이기도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또 일반 체육 종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법 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확산 등 이런 게 시대적 요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풍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을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좀 어떤 창조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 처한 현실과 과거를 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를 활쏘기를 유네스코 등재의 가치를 높이고 또 뿌리가 튼튼해야 이제 문화가 개화되고 결실이 되겠죠. 우리가 활쏘는 활력이라면 시수하고 스토리를 고루 갖춰야 되고 시수는 우리가 활솜씨죠. 눈에 보이는 꽃이고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의 자양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가치는 활쏘기를 즐기면서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스포츠와 문화는 본래 하나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두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희선 족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발표는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거나 또는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음소거 버튼, PC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음소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상단 쪽이나 하단 쪽에 음소거 버튼 누르시고 음소거 해제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 집장님,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번 저희 그 성주용 소장님께서도 한번 저희 영남정 활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서 정말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전 아직 젊은 입장에서 보면 직장 생활하는 측면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 조금 고려돼서 하는 부분들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또 지적을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활동에서 보면 아직까지 약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크게 지금 저희들 활을 쏘는 형태를 보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스포츠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만 쭉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문화재적인 측면, 전통에 대한 측면 이쪽으로는 사실 요즘 활태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근데 이제 아예 없진 않은데 그쪽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고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체계적으로 뭔가 그쪽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이 연구회 활동에서 계속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여기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좀 배워갈 수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접하게 조금씩이라도 좀 접하게 되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이 세미나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저도 이제 조금 관심을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해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데 하여튼 뭐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혹시 문화재적인 부분, 전통 부분으로 무언가 스포츠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 대회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저한테 조언을 좀 지도를 좀 해주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많은 정보를 좀 주시면 제가 또 저희 발터에 가서 영남정에 가서 저희 사우들하고나 뭐 이렇게 임진들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 잘 됐습니다. 아유, 예, 그 뭐,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딱 와닿는 그 문화재로서의 어떤 행사가 이제 어떤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찾아내고 좀 가까이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있거나 이러면 꼭 이제 연락을 드리고 같이 그런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지금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군산 진남정의 윤백일입니다. 예,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현실 진단 부분에서 그 연도별로 그 대한공기협회에 소속된 활터 수하고 그 중에서 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활터 수를 그 표로 비교해 주신 거 보고 그 화면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전부 339개 중에 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지자체 관리 활터가 186개였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보면 그 공두협회 소속된 활터가 총 그 2006년도에 비해서 45개 활터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45개가 증가해서 384개인데 동 기간 동안에 2006년도에는 186개 활터가 지자체의 그 관리를 받고 있던 것이 거의 한 100개 가까이 94개가 늘어나고 280개가 됐어요. 이 산술적으로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45개의 활터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에 물론 뭐그 폐정되고 새로운 활터가 신생정이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자체에 그 편입된 활터가 순수하게 그 늘어난 활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2배 이상의 지자체 관리로 늘어난 것을 보면 이거를 그 지자체에서 일부러 흡수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요거는 아까 그 지자체 관리를 받고 있을 때 그 편리성 시설 관리하는데 뭐 비용이 적게 든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 지자체로 편입되려고 하는 이런 현상도 속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
있으신지 약간 예.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하신 이제 그 실제 활동 관리하는데 부담 이제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직접 연구 아주 좀 깊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천변에 있는 이제 활터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예, 주로 이제 그 고수부지에 이런 건데 대한공도협회는 활터로 등록이 돼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로는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불법 검출이니까 현행 법상.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한국무협회는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문체부 여기에서는 시설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활터들이 점점 이제 합법화돼 가면서 천변에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자꾸 이제 불법 건물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하철에서 그러면 활터에서 지하철에다 건물을 지어 주시오. 그러면 이제 지하철에서 뭐 공공체시설 부분에다 이렇게 이제 공설운동장 옆에다가 활터를 지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아, 들어있더라고요. 울진 칠보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게 그 활터의 관리 주체가 이제 어디냐, 소유권이 어디냐, 그 자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뭐 운영은 뭐 어떻게 하냐, 입찰 방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저 입찰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지역에서 가령 뭐 어떤 군에서 활터가 2개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간에는 A라는 정에서 운영을 하고 또 입찰을 또 B라는 정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전혀 안 돼 있고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방인돼 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뭐 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대한 조사도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깊이 제가 생각을 못해서 시원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예, 윤서백님, 예, 예. 영남정의 그 상황을 잠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그전 성두영 소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밀양의 저희 같은 경우는 체계정이 이렇게 밀양에 있는 숭진정, 추화정, 밀양정이 영남정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뭉쳐졌죠. 세계정이 없어지면서 하나의 정으로 갔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그 세 개의 정 중에 2개는 그냥 하천부지나 이런 그 빈 공간에 이제 대한민국에 등록을 해갖고 이렇게 하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밀양시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곳으로 군도협회하고 밀양시 군도협회하고 해서 제대로 된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 그 관련된 그 체계정에서 상당 기간 또 그런 발표를 밀양시에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 되어가는 과정 중에 각각의 정이 또 그런 나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밀양시하고의 어떤 초기 진행, 그다음에 이제 이 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실제 사용하려고 하고 나니까 또 시가 아닌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주체가 또 바뀌어진다는 말. 이런 과정에서 어떤 화를 쏘는 사람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잘 지어진 정에서 좋은 시설에 편리하게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뭐 좀 불편한 부분은 있긴 한데 어떤 합쳐지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금방 그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지금 트렌드가 이제는 그 어떤 불법적인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쭉그빈 공터에 하던 것을 합법적인 뭔가 제대로 지어진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소 마련이나 건물 준비를 하면서 그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를 그 개별 정에다가 이렇게 주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위탁의 개념으로 직접 다 넘겨줄 수 없는 아마 그런 것들은 다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그 산하 기관, 그 정이라든지 협회하고 어떤 위탁 개념을 이렇게 가고 있다. 아마 그런 상황으로 저희 정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죠. 이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사후들이 예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때처럼 시설은 안 좋았지만 좀 편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처럼 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이렇게 다 해주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뭔가의 어떤 변화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은 스포츠 개념으로만 되다 보니 발표 내용에도 있었지만 밀양에도 보면 배드민턴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클럽들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저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활표만 특별히 그런 걸 요구하느냐 라는 약간의 어떤 그 차별을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통된 개념으로 스포츠 개념으로 같이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팔을 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 문화재적인 부분을 좀 가미를 해서 활 쏘는 것은 약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더 부각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있다면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윤사장님 뭐 제가 뭐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진남정만 해도 원래는 그 개인 활터였었는데 기부 체납 통해 가지고 지금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양희선 접장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절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은 정의 그 활터 주체인 그 활터 구성원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활터 운영에 있어서 그 재정적 도움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더 경제적 이득을 보느냐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그 한 14년 동안에 그 활터 증가 수하고 물론 이제 그 하천이나 이런 데 비인가된 대한풍력배 등록되지 않은 그 활터를 제외하겠습니다만은 거의 2배 이상 그 증가된 것을 보면 그 천변에 있다가 활성화된 그 활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려고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에 혹시 자발적으로 된 정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그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자료 한 번만 더 올려줘 보시겠어요? 예, 예.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실무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아마 브리핑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대한궁도협회 등록 기준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기준에 등록돼 있는 그 시설 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분석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안양시 협회장을 하면서 제가 협회장에 있을 때에 그 산하 그 궁도 그러니까 국궁장을 승인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안양시의 정보사 그러니까 군부대인데 정보사 산하에 관금정이라는 활터를 제가 승인을 위해서 그 대한궁도협회와 그 다음에 안양시 체육회하고의 그런 협의 과정을 겪어봐서 이 내용을 조금은 브리핑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한궁도협회 등록 기준은 384개 국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기준으로 해갖고 등록되어 있는 거는 280개예요. 그러면은 한 104개 정도의 국궁장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연루가 되느냐 그거를 이제 많이 궁금들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대한궁도협회는 그 활터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관역이 2개 이상, 그 다음에 거리는 145m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대의 사대 수, 그것이 딱 등록 그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만 만족을 하면은 실사를 나와서 인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등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대한궁도협회는 그 384개로 2019년에 돼 있는데 요거는 왜 사람들이 활터를 대한궁도협회에 많이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 대회를 다니기 위해서 그 정의 등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전국 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승단 대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궁도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국궁장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다 이 기준에 만족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등록을 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밑에 보면은 그 각 시군의 체육시설 기준으로 등록 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궁도협회에 등록을 한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승단이라든지 대회를 다니기 위해서 등록을 한 그 협회에 등록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각 시군에는 그 등록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거를 그 시군 협회로부터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그 많은 뭐라 그럴까 이 지위를 받기를 거부하는 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군으로부터 돈을 안 받으니까 그 시군의 그 지위를 우리는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정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군에다가는 등록을 안 하는 그런 국궁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4개 정도의 그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런 차이죠. 지원을 안 받는 대신 우리는 그 시군으로부터 좀 자유스럽게 우리 활동을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정에 제가 관금정을 승인을 해주는데 그 실질적으로 대한궁도협회에서는 그 상당히 정석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금정이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뭐 관역을 하나를 더 설치를 하면서 이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승인은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안양시에는 등록을 또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보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양시의
그 관리를 받게 되기에는 자기네들이 불편하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체육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안양시 그 체육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꺼려 하더라고요.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 체육시설에는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그런 국궁장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 이런 이유도 있다 하는 것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회장님의 설명을 명쾌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이건입니다. 네. 오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를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를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자꾸 이 표가 왜 자꾸 논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거는 간단한 거예요. 대한공동표 기준은 팀 등록한 거예요. 팀 등록. 활터를 등록한 게 아니라 팀을 등록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있는 그 활터는 자산 기준이에요. 국가자산. 딴 거 다 할 거 없어요. 천양장이나 덕유정은 저 통계 안 들어가요. 저기. 그러니까는 문광부 통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자산 자체가 그 활터기 때문에. 자산,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의 이 자산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활터를 그 목록을 관리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초기에는 활터를 거의 관리를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국유지에 활터가 있어도 관리를 안 했고, 근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종 조직이 생기고 하니까는 자산 관리가 이제 촘촘해졌죠. 촘촘해지다 보니까는 이것저것 다 찾아서 이제 그 실천하면서 자산 관리에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이제 그 활터 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연말에 전국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그 현황으로다가 통계를 발표를 해요. 그 통계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지금 국궁장을.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쉽게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대한공동백과는 활터가 아니라 팀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팀이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그 많은 거를 이제 그 정리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결국은 저희가 어떤 그 활터가 스포츠로 쏠림 현상이 있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인지를 해요. 스포츠로 쏠림이 있다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문화 쪽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 부정적인 게 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그 활속이라는 거는 결국 스포츠이고 무예니까는 스포츠로 가도 되는데 상대적인 게 없어지니까는 그 한쪽 쏠리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 쪽으로다가 좀 더 강화시키려면은 문제점은 다 나왔잖아요. 나왔고 가장 아까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정부죠, 대정부. 어떤 그 정책을 위반하고 국가에서 정책을 끌고 가려고 하는 집단에다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정책을 줘야죠.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한 거죠. 요 정도까지만 하니까는 항상 현상 유지죠. 거기에다 대한공동패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스포츠, 대한체육회 소속의 스포츠에 쏠려 있는 분들이 주도가 되니까는 상대적인 거로 이쪽에는 발언권이 없다는 정책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요걸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진단이 나왔으면은 우리 연구에도 그렇고 어떤 그 활쏘기에 관련된 단체는 문광부든 문화재청이든 간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을 어떤 단체라면은 전략을 갖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떤 쉽게 표현하면 실력 행사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잠깐 그 진단까지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유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좋은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또 말씀 고맙습니다. 그 스포츠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적 가치가 이제 훼손되고 이러는데 이제 대정부의 그런 활동이 이제 지금까지 현상 유지만 했지만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실력적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이 글을 이제 나중에 글을 마무리를 할 때 내용을 좀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봤고요. 좀 전에 또 이건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 더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활터가 그 자체 운영하거나 지자체 이제 운영하거나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가 저희 속호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가지고 가서 이제 중부 녹지사업소라고 하나요? 그곳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됐다가 한 번은 또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그런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공개 입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지국궁장이 공개 입찰해서 그 이재선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마 이게 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활터 회원들 입장에서 봤을 땐 공개 입찰이 돼서 전혀 활터의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분이 들어와서 상업적으로 활터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고 좀 그런 경우에는 활터 내부 안에 분위기라든지 그 활터 기존 정도 와해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지금 석호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두 개로 갈라지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 이건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자체라든지 어디에 이게 전통무예로서 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뭘 정리되거나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이 딱 이렇게 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활터 개개인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 꼴이 돼서 그 얘기에 힘도 안 실리고 이게 그냥 하나의 그 요구하는 클레임을 하는 상황처럼 자꾸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호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오늘 사실은 그 자료를 보니까 좀 약간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활터들도 아마 앞으로 지자체로 넘어간 활터들이 그나마 뭐 체육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했던 대로 가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체육시설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처럼 녹지사업소나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활터라든지 체육시설을 운영해 보지 않은 대로 넘어갔을 때는 아주 좀 공개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제가 또 서울시 그 공도협회 쪽 일을 맡아서 저번에 서울시 그 사두님들 나온 데 가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에 황학정도 공개 입찰로 나올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신히 가가지고 구청장을 설득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넘어가셨다고 다른 활터들도 이제 긴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요런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준비하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저 밀양 성주입니다. 한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었고, 예. 그동안 뭐 코로나도 많은데 다들 건강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 예. 제가 직접 공단에 들어와서 활동 운영하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공도협회 활동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산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자기들이 생각해보고 이거는 해줄 건 해줘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걸 판단을 하더라고요. 또 그러고 담당자들이 2년마다 바뀌니까 또 그 사람들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활동 운영하는 그 주체가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내고 활트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이 아니더라도 그 이용료만 내면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이라는 개념 소속감이 앞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한체육회도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을 모아서 그룹별로 융성을 하는 게 그 지금 소속으로 돼가 있으면 회비가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회비도 많아지고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여러 소리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게 소규모 단체로 장려를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또 규모가 커지니까 막 내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자체로 이게 관리가 넘어가면은 그런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밀양 영남정에서 국궁 체험을 하고 있는데 국궁 체험을 하면서 인근 도시에서 우리 관광지 옆이다 보니까 체험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두 명 꼬록 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저기 국궁장에 와서 그냥 활 쏘고 가는 거하고 잠시만이라도 한 활에 관한 얘기를 듣고 가니까 만족도 조사에서 한 95% 이상이 아주 유익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다시 돌아가서 주거지로 가서 활을 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은 사범을 공단에다 맡겨서 자체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단 자체 사범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인터넷상 유선으로 이래 하니까 다 얘기는 못 하겠는데 첫째는 그게 정소속 문제. 이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활터인데 각종 대회 소속대가 있으니까 대회 못 나간다. 이런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이 되니까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회원들 간에 그런 알력 관계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면은 또 좋은 그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성지영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자체로 이제 활동 관리 주체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 대응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대응을 해나가야지 자칫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그냥 그 활쏘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지 않게끔 어떤 그런 대응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우리 이사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활은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막상 외부인들이 들어오니까 활터 냄새가 나지를 않아 가지고 마침 책임자가 바뀌어서 탁 순시를 왔는데 활터가 왜 안에 내용물이 이렇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준비하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보여줄 게 단지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몇 년도에 활이 각 정마다 뭐 우승기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지자체로 관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게 전시할 공간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전시 공간도 하나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활터가 이런 곳이다.
몇 년도에는 장비를 어떤 걸 썼고 또 이래서 지금까지 발전하고 그런 과정들을 각 소속정의 책임자들이 다시 보강시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중점을 안 두고 단지 활 쏘는 데만 뭐 조금 불편하면 해돌라 뭐 천막에서 하다가 아주 좋은 건물에 들어갔는데도 거기도 불편한 점만 자꾸 골라서 해달라니까 공단하고 소속정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이용자들도 충분하게 공공건물로서의 어떤 사용을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단지 우리 민간에서 운영하던 그런 소속정처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예,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참 귀가 이렇게 뚫리는 말씀이 이제 활터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게 좀 말씀에 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러한 저희 외부 사람들이 처음 활 배우는 사람들 왔을 때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 활터에 뭐 우승이나 그런 기록을 전시할 공간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잘 전시해 놓은 그런 활터를 가보면은 뭔가 그 활터의 무게를 느끼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이 그냥 뭐 시설 사용에 불편한 점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보다 지금 그 성준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게 좀 더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예, 권 접장님, 석호정에서 어떤 현재의 과거하고 지금 현재 입찰로 넘어가면서의 어떤 그 부분들을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과거 대비 지금 석호정에서 화를 내실 때, 그동안 석호정을 이용하실 때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있는가요? 어떻게 되죠? 좀 궁금합니다. 지금 특히 석고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되면서 인터넷 예약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 활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좀 연령대가 고연령대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70이 넘으신 분들은 예약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원 제한을 4대당 뭐 2명으로 이렇게 뭐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2시간으로 제한을 하고요. 한 사람당 일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뭐 2회, 3회 이렇게 제한을 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가 그리고 이게 인원은 적어졌는데 또 예약이 인터넷 창으로 매주 뭐 화요일 날 열리거든요. 인터넷 창이 열리자마자 대학 등록 인기 수업 예약하듯이 한 3분 만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활터의 뭐 명국님들이라든지 막 이런 분들을 고모님들은 이제 조카나 자녀분들이나 뭐 이렇게 손녀들한테 막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예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겼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앞으로 그런데 이게 더 다른 데로 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쪽 시설 관리하시는 쪽 입장에서는 앞으로 인원 제한이나 이런 거를 계속 코로나가 끝나도 두겠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하고 있어서 활터를 사실 석호정에선 더 이상 좋은 명붕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해서 무슨 얼마나 활을 제대로 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큰 변화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심각한데요. 일주일에 인터넷 예약을 해서 횟수 제한이라든지 하루에 사용 시간의 제한 이러면 아니 그럼 석호정의 사원님들은 맨 처음 사업 등록을 할 때 어떤 그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신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신사 받고 정말 활을 열심히 쏘시던 분들은 약간
그 좀 시수가 나서 이제 단 시험을 볼 때쯤 되면 약간 이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난지국공장 가서 연습을 하시거나 막 이제 다른 활터 동양 다니면서 연습을 하시거나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신사 받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활터로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월회비를 받잖아요. 근데 네. 월회비를 받는데 사용료를 또 따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회비를 받는 그 신사들 입장에선 돈을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그러면 과연 그뭐 정의해주는 역할이 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그나마 정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래도 대회 나가고 승단 나가려면 네가 소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속을 만들어준다 이 정도의 그런 걸 주장하고 있어서 다른 활터는 그럼 하루 종일 가서 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럼 이정을 해야 되나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신사 교육도 그러면 제대로 안 되겠네요. 교육도 활터 자체에서 하지는 못하죠. 네. 왜냐하면 활터 관리하는 주체 지금 사범 관리자를 저기 녹지사업소에서 뽑아서 그 정에 소속된 분이랑 무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사 교육을 활터에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10시 21분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잠깐 얘기를 또 주제를 돌리다 보면 11시까지 저희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활터의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한 주제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을 사실 예상을 좀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나치게 길어지면 저희가 또 네, 힘들어질 수 있어가지고 가능하면은 한 분 정도 더 이제 그 질문이라던가 아니면은 토론 내용 듣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혹시 김규현 교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지. 예. 뭐 저보다도 여기 보니까 백이성 선생님이 처음 뵙는 분인데 한번 그분 의견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네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한번 음성 해제 요청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용인용무정의 백이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전에 그 시설관리공단 같은 문제로 이제 넘어갈 때 그 다른 접장님들 의견하고도 같은데 저는 이제 활 배운 지 2년이 채 안 되는 신사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느끼는 게 여기에 문화적인 요소가 많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가 문화적인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사범님들도 활을 배우는 거는 구전되어 오는 거라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활쏘기가 스포츠처럼 변해가는 게 어쩌면 막을 수 있는 흐름일까 하는 좀 비관적인 생각도 조금 있긴 하고요. 구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십니다만은 저는 이제 나이가 40대인데 저희 활터에 20대 신사들 오는 거 보면 사실상 그냥 동아리 또는 스포츠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이건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운동 방안들이 뭔가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활쏘기를 하면서 문화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럼 구체적인 것이 그 문화적인 요소가 뭔가
우리가 문화적인 요소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조금 이번에 발표를 하면 좀 부족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야기가 지나치게 길어지기 전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얘기는 만약에 이 주제가 조금 더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또 저희가 매달 지금 월간 공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제 유사한 주제로 조금 더 발전된 주제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또 오늘 오셨던 분들께서 다시 참석해 주시면 또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용인정의 그 백이성 선생님은 연락처가 우리가 갖고 계신가요? 우리 서호경 선생님? 아니 저기 아닙니다. 국사모 밴드에서 링크 보고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한번 연락도 드리고 해도 될까요? 저희가 여기 이제 그 월간 공방이 오픈 행사다 보니까 매달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네네네. 네네네네. 예, 좋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채팅창에 채팅으로 네네. 연락처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주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오늘 우선 여러모로 그 좋은 발표해 주신 양희선 접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로써 저희 그 3월 월간 공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자, 회의실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